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편에 이어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인 시선에서 조금은 신규로 진입하기에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은 단기 모멘텀을 지금 타고 있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거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로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감이 있어서 과연 물론 이제 뭐 장기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금부터 신규 진입을 하기에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점은 저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삼성전자 수혜도 받을 똑같은 측면에서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모멘텀이 있어서 기대 수익률도 조금 더 노려볼 수가 있는 대안으로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5G 시대에서 내년도 5G 스마트폰을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멀티 카메라 측면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데 이 트렌드에도 부합을 하고 그리고 원래 잘 하고 있는 MLCC 전장용 MLCC에 대해서 전기차 측면에서도 추가 좀 모멘텀이 있으며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도 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 상태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요 며칠 해왔고, 그래서 현재 12만 5,500원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막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생각도 함께 가져가면서 어떻게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 하시면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년 1월부터 갤럭시 S11에 대한 기대 효과가 이미 지금 사실 12월부터 굉장히 많은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 하단에 여러 가지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총괄로서 카메라 모듈 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당장 뭐 부품 출하가 본격화 되게 되면 지금 뭐 트리플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광학 5배 줌 폴디드 카메라까지 점점 뭐랄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그대로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스마트폰이 5G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중국산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도 소형 MLCC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물론 이제 MLCC가 종류가 뭐 소형 뭐 중형 대형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삼성전기가 잘하는 거는 전장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형 측면에서도 공급이 증가할 거고 여기에서 이 기판 쪽 특히 이 5G는 안테나 간섭 이런 이 신호 간섭들 때문에 안테나가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최대한 기판 내에다가 일체형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들이 삼성전기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하는 SIP 기판에 대한 공급도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작년 9월 달에 삼성전기가 중국 천진에다가 MLCC 공장을 새로 증설을 5,700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 이 전장 부품에 대한 이쪽에 들어가는 MLCC 공장을 이제 투자를 과감하게 했고, 이게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라서 아무래도 완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사실 삼성전기는 MLCC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왔던, 그리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2위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자장비 쪽 MLCC 전기차의 수혜를 뭐 테슬라가 이제 중국 쪽 해가지고 요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쪽 모멘텀을 받으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게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2020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실적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지금 당장 1분기에는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 약간 5G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폰들이 증설을 하면 스마트폰들이 많이 출하되면서 이쪽에 대한 수혜가 이제 영업이익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하반기 쪽에서는 이 MLCC 쪽에 대한 전장용 MLCC에 대한 영업이익들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며칠 전에 12월 중순에 HDI 사업을 종료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급격한 수급의 쏠림 현상에 대한 원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HDI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스마트폰의 메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메인보드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탑재된 채로 추가적인 모듈들을 조립을 해서 스마트폰을 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나름 이 메인보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경쟁은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점점 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 적자 뭐 5천억 뭐 이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뭐 연간 한 600억 원씩 뭐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적자 사업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점점 이 5G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테나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 기술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패키지 기판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5G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면 이러한 적자 사업도 정리를 했고 집중할 수 있는 기판도 있고, 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모바일 AP 쪽에 관련된 기판인 FC CSP, 그 다음에 모바일에도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이쪽 기판 관련된 WB CSP, 그리고 또 추가로 PC나 서버 쪽 CPU에 들어가는 기판인 FCBGA 라는 이쪽 기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 구조가 지금까지 2019년에 비해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패키지 기판과 MLCC와 카메라 모듈 세 가지 측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2019년 분기별 실적에서 내년도 분기별 실적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 큰 폭은 아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분기마다 보여줄 예정이고, 주력 매출원인 MLCC 쪽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을 해 나가고, 그러고 지금 당장의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니까 카메라 모듈도 더 늘어나고, 또 여기다가 좀 더 폴디드 같은 경우에도 이 고부가가치 카메라 모듈 산업,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MLCC에 대한 영업이익이 워낙에 지배적이었고 다른 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더욱 2021년까지는 더 확실하게 이 비중들에 대해서 발전하는 게 점점 골고루 그 중에서 계속 성장성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특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하나만 잘 나간다고 해서 이쪽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카메라도 들어가고 MLCC도 그렇고 패키지도 그렇고 이게 세분화되면서 이게 같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음 장을 보시면 영업이익의 질이 그리고 구조가 변화되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현재 기준으로서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나는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익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트렌드 시대 흐름에 맞는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구조를 변화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더 발전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총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벌써부터 외국인들은 선반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의 큰 폭 상승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는 최근에 지금 기준으로부터 내년도에는 여기서 플러스 20% 정도 수준으로 더 올라간 주가인 15만원 선을 목표 주가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 라인에 그러니까 10조, 그러니까 이제 10조 정도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준을 했었을 때의 영업이익이 약 1조에 가까운 지금 2018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기준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업이익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주를 더 넘어서서 멀티플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최고가 수준이었던 16만원대에 근접한 15만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정도 수준은 지금 최근 들어서의 여러 가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미국 나스닥 지수가 9,000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에 관련된 우리의 최고의 이 수출 산업에 대한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면서 시대 흐름이 5G로 바뀌면서 이 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중에 충분한 대안으로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투자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종목과 회사가 이익의 질이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